자,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들 카네이션은 잘 받으셨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많이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저는 카네이션을 딸내미가 저기 어디야 멀리 있어가지고 못 받았어요. 카네이션. 자, 아무튼 5월 8일 어버이날 시장도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셀트리온도 장 막판에 그죠 극적으로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극적으로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의미 있는 수급으로 만들어졌죠. 자, 내일이 이제 또 어쨌든 목요일 옵션 또 만기 일이잖아요. 그죠? 내일이. 그래서 내일도 장 막판에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오늘도 전반적으로 이제 장 막판에 변화가 조금 있긴 했었죠.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은 조금 나왔는데, 그죠? 연기금도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수급이 썩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고, 외국인들이 결국은 오전에 매도를 하다가 오후장에 강하게 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바이 코리아, 여러분. 바이 코리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난해 봄에 일본이 그죠? 왜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을 저렇게 사지? 그것도 이제 상사 이런 그죠? 우리처럼 이제 이런 지주사 성격에 결국 이제 그런 주식들을 막 사서 의아해했지만 결국 니케이가 사상 최고가를 갔잖아요. 우리도 빠르면 올해 사상 최고가 아니면 내년에 갑니다. 왜?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누가 지금 주식 팔고 있어요? 기관들이 팔고 있잖아요. 기관들이 계속 팔까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조금 주식에 파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멈추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죠? 셀트리온은 계속 좀 21일째 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셀트리온을 지금 미친 듯이 기관들이 사고 있으며 앞으로도 왜 사야 되는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왜 기관들이 지금부터 사기 시작하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주식의 단기 매매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단기 매매로 큰 돈 벌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못 봅니다.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천재가 아닌 이상은 못 봤어요. 여러분들. 장 좋을 땐 좀 벌다가요. 장 깨지면 더 깨먹어요.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이든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 투자를 하면서 단기 매매는 지겨움, 지루함 이런 부분들을 그죠? 참기 위해서 때로는 수익을 조금 내고 때로는 손실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주는 뭐예요? 셀트리온이죠. 셀트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 단기 매매를 좀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부분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이제 드려요. 우리 VIP 분들한테도 이제 단기 매매의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셀터 쪽으로 좀 더 늘려라 이제는. 왜? 셀터가 이제 출발하니까 단기 매매 하는 거 이제는 왜? 지겹지 않으니까. 그죠? 그동안 셀터가 못 가니까 지겨웠으니까 단기 매매를 좀 해서 한 주라도 보태고 저축 들고 하는 거지만 이제 그 비중을 좀 줄이라는 뜻이에요. 왜? 셀트리온이 이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정상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니까. 아시겠죠? 오늘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를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25년도에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박이랍니다. 이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그 수급 부분에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조금 밀리고 눌렸었죠. 결국 장막판에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돌아선 거긴 했지만 그러니까 눌러니까 어때요? 누가? 금은머리, 누구? 신한, 누구? JP까지 나와서 막 눌렀잖아. 근데
신한하고 JP하고 이게 같이 나와서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플러스 나온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놈들 오늘 억울해 죽을 거야. 그죠? 그것도 장막판까지 장막판에 플러스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근데 장막판에도 신한 놈들이, 그죠? 신한 놈들이 JP 놈들하고 거의 18,000이 갖고 누르기는 했어요. 더 누를 게 없었나 봐. 결국은 플러스를 주기는 했지. 그 부분을 이따가 제가 거래 창구로 확인해 시켜 드릴 것이고. 자, 그리고 오늘 보험이 21일째 매수예요. 그럼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 보험 매수인가? 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매수 행진을 이어갔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은 개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네요. 차명 계좌도 일부 있었지만 개인들도 좀 참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누가 팔까? 여러분들은 뭐 우리 제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몇 분 되겠어, 그죠? 응? 수많은 셀트의 유튜브 전문가들이 많은데 뭐 그분들은 사고 팔고만 하겠지. 야,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니까. 그죠? 주식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그게 가장 투자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투자 방법이에요. 다음에 먼 훗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하는 방법대로 잘하고 계시다면, 셀트 비중을 크게 하고 단기의 비중을 조금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투자에 성공을 할 것이고, 종목 수가 많지 못하다면 반드시 투자에 성공을 한다. 그 마지막 결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어제 제가 시동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단부터 들어가야지. 시동 걸자마자 바로 5단으로 갑니까? 슈퍼초카입니까? 그죠? 슈퍼초카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길게 나가고, 그죠? 그 BMW는 스피드가 좋은데 끈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도 있잖아요. 천천히 오래가는 차를 타고 있어요. 스타트는 빠르지 않지만, 그죠? 달리면 달릴수록 빨리 가는, 앞으로 그게 바로 셀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의 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자, 일단 박스권을 돌파했죠. 어제 대량의 거래를 돌파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 보면은 장대 양봉 2개 낼 때 요때가 최대 거래였죠. 그죠? 최대 거래. 그쵸?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거래를 완전히 줄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거래를 늘리면서 거래를 어제 100만 주 거래 넘었으니까 늘리면 지금 돌파했죠. 박스권 돌파했잖아요. 지금 박스권 돌파.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정받았어요. 오늘 근데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오늘 뭐 크게 나갈 필요는 없고, 왜 지수도 뭐 별로, 그죠? 아니, 또, 셀트도 이제 오늘 오르면 3일 연속 오르는 거니까 그냥 오늘 하루 조정을 받아야 돼. 왜? 주가라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아주는 주식이 더 튼튼하게 길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셀트가 오늘 거래를 완전히 줄이면서 엉봉이잖아. 근데 엉봉인데 뭐예요? 양 플러스 엉봉이잖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일 정도 다시 옆으로 세우든, 시장이 좋으면 오르든, 시장이 안 좋아서 세우든, 그럼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이 종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19만 1,500원이에요. 종가로는 그런 거예요. 그럼 셀트는 이제 19만 1,500원을 깨지 않는 부분에서 만약에 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세운다고 한다면, 그죠? 이제 이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달릴 거예요. 이 전고점 돌파. 여러분, 이 전고점 돌파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셀트가 이날도 이때 뭐예요? 이때 종가가 18만 9,200원이었어요. 지금보다 종가가 더 낮았어요. 아니다. 20만 2,500원이었어요. 불과 여기보다 뭐 그냥 한 5, 6천 원, 6, 7천 원밖에 더 안 비쌌어요. 근데 이날 뭡니까? 이날 14.89% 주가가 3만 원 오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3만 원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리세요. 지금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본 김에 한번 더 볼게요. 주봉까지 한번 보죠. 보는 김에 주봉. 자, 주봉상 이틀 남았습니다. 주봉상도 어쨌든 돌파는 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주봉상은 이제 만약 이번 주에 20만 3천 원을 돌파하느냐. 요것도 관건이고, 그죠? 요거 뭐 또 뭐 한다 하더 이번 주 뭐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뭐, 그죠? 그럼 종가로는 사실은 이게 21만 4,700원이니까 장중 고점이 아니고, 그죠? 장중 고점이야 뭐 24만 1,000원이니까요. 여러분, 주가는 긴 만큼 상승하면 그 길이만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가 오른 만큼 어쨌든 기었다고 한다면 또 긴 만큼 오를 때는 오르는 거예요. 가시겠죠? 자, 여기까지 좀 보고 월봉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일봉으로 갖다 놓고. 자, 오늘 현재 시장은 이제 간단하게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움직였는지를 봐야지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한 부분들을 또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오늘 수급을 가만히 보면요. 자, 외국인들이 어쨌든 바이코리아, 이거는 셀트리온의 공매도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요. 대세 상승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지금 올 상반기부터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상반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결국 뭐로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관들은 그죠? 기관들은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5년을 팔았으니까 기관들이 5년을 팔았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년을 팔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연기금도 이제 약간 스탠스를 매도해서 이제 매수 N 행보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 하면요. 그럼 금리가 좀, 실제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넣어봐야 이제 이자도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건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지금 꿈틀꿈틀 아주 부동산으로 좀 고개를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시장으로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니까. 그죠? 오늘 지금 주식들이, 큰 주식들이 움직이잖아요. 응? 자동차나, 뭐, 은행주나, 지주사나, 이런 개별 종목들이 막 칵칵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큰 돈 있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사실은요. 짠챙이 뭐 애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으로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3,943억. 기간 매수죠? 근데 기간 중에 뭐가?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을 크게 매수, 내일 만기를 앞둠에도 불구하고 크게 매수하고는 것에 비해서는 금융투자의 매수가 크진 않아요. 어제는 금융투자 쪽에 수급이 크게 끼어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보험이 145억 매도입니다. 근데 셀트는 지금 21일째 매수라고 그랬죠. 투신 40억 매수예요. 별로 의미 없죠. 그리고 뭐 은행, 뭐 기타 금융 다 풀어제끼죠. 연기금도 결국은 오전에 이제 매수하다가 117억 매도죠. 셀트도 매도예요. 21일째 매수예요. 그나마 사모펀드가 105억 정도. 그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에서 진행된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지수적으로 10포인트가 떴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보면은 은행주가 강세였어요. 그죠? 은행주 아침부터 KB금융이 5.4%, 뭐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금융지주사들이 크게 거기에 이제 일부 증권주들, 그죠? 미래에셋증권도 뭐 2% 떴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시장의 대장 성격의 종목들. 반도체 소비장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3%고, 그리고 신약 부분에 HLB가, 그죠? 바이오 쪽에서, 그죠? 쌈바도 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지주사들, 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장 막판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금 돌아서면서 지수가 좀 더 플러스 차이 되는 거죠.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하이닉스가 어쨌든 뭐 지금 0.89 낙폭 많이 줄였죠. 삼성전자도 보합이고, 그죠? 현대차 보합이고, 기아차는 뭐 소폭 플러스를 냈고, 그쵸? 그럼 조선주들 좀 하락이, 조선주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많이 오른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7%또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은행주라든지 지주사 이쪽이 뭐 오전부터 계속 플러스를 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렇게 하고 미국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미국. 자, 미국이 참 강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어쨌든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는 아무튼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8월 이후에 가서 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오히려 지금 21일로 어쨌든 올라섰으니까 21일 그죠? 전고점을 돌파 앞두고 있죠. 근데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크게 한번 흔들렸어요, 그죠? 엔비디아는 이제 이쪽에 뭐 큰 손이 그죠? 너무 이제 이쪽 AI 반도체가 버블이 끼었다. 근데 버블이 끼었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끼었다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굽니까? 에코프로라든지 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여타 이런 종목들이 초기에는 기관들이 그죠? 공모전 많이 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0만 원, 30만 원대도 그죠? 고평가 돼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공모전 막 치우면서 근데 주가가 150만 원 갔죠. 근데 이제 그쪽은 뭐냐 하면 지금 왜 실패를 했느냐? 실적이 뒷받침이 계속 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이 딱 정점이 되거나 꺾이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는 뭡니까, 이제. 그죠?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가도 사실 많이 오르기는 했죠, 그죠? 그러나 지금 AI 반도체가 지금 뭐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제품 가격을 올려도 뭐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쨌든 20일 위에, 그러니까 항상 20일 위에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밑에 있으면, 그죠? 항상 좀 보수적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왜 셀트리온을 지금 기관들이 미쳤는지 사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왜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를 보자고. 무엇 때문에? 합병은 당연한 것이고, 그죠?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그죠?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셀트리온을 가장 목표가를 낮게 잡은 증권사가 삼성증권이에요. 뭐 사실 의미는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비관적으로 안 좋게 어쨌든 그죠? 셀트의 레포트를 쓰는 쪽이 삼성. 과거에는 이제 뭐 하나. 그죠? 대부분 셀트를 애널리스트는 좋게 쓰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그죠?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이놈들이 왜 이렇게 하지? 짐펜트나 뭐 별로 팔리지 않을 것이다. 매출도 뭐 조금 잡아놓던 놈들이. 근데 지금 올해 삼성증권에서 예상 실적을 보니까요. 매출은 3조 7천억이에요. 3조 7,670억. 그죠?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8,550억이죠. 왜? 합병했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 매출은 정상 케이스를 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당연히 합병을 했으니까. 그죠? 감가상각이 있을 게 않겠습니까? 근데 내년에 매출을 보니까요. 4조 6천억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뭐가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셀트를, 4조 6천억에, 아니면 3조 7천억에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램시마예요? 트럭시마예요? 흐즈마예요? 물론 그것도 첨가세를 보이겠지만, 바로 미국의 시장이 열리는 짐펜트라를 엄청나게 지금 크게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잖아요. 이제 미국 시장이 제2의 셀트리온의 성장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짐펜트라가 있다. 신약이다. 근데 지금 매출이 4조 6천억인데요. 영업이익이 1조 8,890억이에요. 그럼 이 주가가 내년 확인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이 실적의 주가가 확인하고 갈까요? 지금 최근에 왜 공매도놈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보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확인되는 부분에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기관들은 미천시 들어오겠지만 외국 놈들도 미천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일 잘 아는 놈들이 누구겠습니까? 공매도놈들 아니겠어요? 그죠? 봄부터 소득세는 또 그렇게 오르나 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재작년이죠, 그죠?
그 당시 코스모 신소재, 우리 여기 뭐 일부 VIP 분들도 몇 분 코스모 신소재 대박 내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코스모 신소재가 5만원, 6만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또 강의 때도 그런 특강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을이 오기 전에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하시라. 가을이 다 와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뭐 5만원, 6만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뻗어버리니까 5만원, 6만원에 있던 코스모 신소재가 20만원까지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휴가 떠나기 전에요. 아니면 공매도 쳐야 하기 전에요. 셀트를 늘리 놓으세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요, 그죠? 구멍가게는 그냥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기업들이, 근데 망할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그냥 망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 공부 가르치고. 그죠? 사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는 아시잖아. 그죠?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VIP 분들 생각이 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냥 구멍가게만 하실 분들은 그냥 톡 주지 말고 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톡을 한 번씩 주면 제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뭐 어떡해. 여러분들 저는 어쨌든 고수익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게 또 제 일이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4조 6천억입니다. 1조 8천억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왜 여러분들 우리가 셀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진펜터라가, 왜 미국이, 그죠? 제2의 성장기인지 확인시켜 준 거예요.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갑니다. 뭐에 또 다음에 볼 거니까 뭐 간단하게. 자, 오늘도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3만 천점 매수예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검은머리 놈들 신한하고 JP가 막 아침부터 빼려고 눌렀거든요. 정가에 휙 올렸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오늘. 그때 맥컬리가 휙 들어왔는데. 근데 UBS는 약간 지들끼리 넘기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무슨 그런 아직 파악은 안 돼. UBS가 셀트에 있어서는 뭐예요? 약간 공매도 하고 같이 한 번씩 어울리는 창고이기도 해요. 지난해 11월 달에 셀트리온 팔아서 헬스케어 샀을 때 그때 UBS 창고였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올 연초에 테마성 물량 UBS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종가에 맥커리가 휙 들어오더니 그냥 거죠. 그러니까 막 신한애들 놀래가지고 이놈들 확 눌렀는데 다 못 눌렀죠. 자, 보시면 오늘 기관 만주 매수예요. 근데 누가? 보험 전지시장에 팔았죠. 1,800주 매수. 연기금 전지시장에서 팔았죠. 4,700원. 자, 그래도 매수 행진을 이어간다는 게, 그죠? 자, 금융투자 간망. 그래서 기관들 간망 앤 매수. 누가? 개인들 오늘 58,000주 매도예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봅니다. 자, 검은머리, 그죠? 신한창고 72,000주. JP모건 일방적으로 팔았죠. 그러니까 이 물량을 UBS가 가져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장 막판에 이제 신한 거를 맥클리가 가져간 거잖아요. 가져갔는데, 그죠? 이게 이놈들이 넘긴 거지. 그걸 제가, 왜 UBS도? 근데 과거에는 UBS가 이제 셀트의 중장기 창고이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테마색하고, 그죠? 이쪽으로 엮이는 그런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UBS가 장 막판에 맥컬리가 5만 주. 장 막판에 맥컬리가 5만 주 들어오는데 누가 눌렀어요? 신한하고 JP가 거의 한 2만 주 가깝게 누른 거예요. 그거 안 눌렀으면 그냥 플러스 한 1,500원 됐겠지. 그죠? 용을 쓰더라고, 자식들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신용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 신용이, 어저께 7,200주 매수야. 자, 일단 200만 주 때 100원 뚫고 내려왔어. 그죠?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 확 밖에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용잔고가 200만 주 내려오면 어떻게 해서 상승 추세가 본격 진행이 될 것이다. 다시 여기서 200만 넘어가 버려. 그럼 또 기아 일단 넣고 쉬는 거지 뭐. 그죠? 다시 여기서 이제 쉬었다 가. 그럼 기아 2단 넣는 거지 뭐. 그래서 셀트리온은 기아 1단, 2단, 3단, 4단, 5단.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 1단에서 5단까지 바로 가지 않아요. 3단 바로 가지 않아요. 이걸 의지했던 거잖아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지금 이제 셀트가 지금 3위잖아. 그죠? 5월 6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600억 1위, 기아차가 1135억 2위, 셀트리온이 1117억 3인데, 자, 근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는 연기금에서 31만 주 매도예요. 그리고 기아차도 5만 4천 주 매도. 그리고 또 누구? 아이고, 어디 갔어? 셀트리온은 아까 봤지? 셀트리온은 뭐야? 매수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 셀트리온이 매수 1위로 올라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다른 쪽은 파는데 셀트리온 막 사니까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끝으로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우리가 엄청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업에 이제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물 들어오면 노조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는 번창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하십시오. 아무튼. 뭐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도 절대로 욕심 부리면 주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다!